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을 위시로 한 그 징용공 사건에 이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배상하게 돼야 되는데, 이 돈을 또 시민단체에서는 그 돈을 또 뜯어가려고 그걸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전 국민이 정말 부도덕하고 부정의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이 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손해배상. 그러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지사가 있으니까 일정한 그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이 원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선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기각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받은 그 범위 안에서 전부 이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누락자가 있었거든. 박정희 정권 때 배상을 해줬는데 누락자가 생겨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2차례에 걸쳐서 했죠, 이와 딱 유사한 걸 배상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그때 그 태스크포스장이 국무총리 이해찬이었고, 그리고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수석비서관도 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가 두세 달인가 연구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는 국제교범상 1965년 조약으로 이미 거의 다 돈 받은 걸로 결착이 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물어줬는데, 이번에 이것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원래 반일을 기초로 한 정권이니까 그대로 팽개쳐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18년 10월에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두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이 판결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자는 친일파요 매국노라고 얘기했어. 죽창가를 들자.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수시로 죽창가를 들자.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죽창가를 들자.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지금 이 오물소박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 자간 이렇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2018년 판결을 악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거든. 사실상 국교 단절 상태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회복시켰지만.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가로막고, 미쳤다, 왜 특별법 만드느냐, 또 호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65년 청구권 자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포항제철 등이 기부금 형태로 객출한 돈을 가지고 11명에게 그 판결에 인정된 금액으로 이제 변제해 주기로 해가 거의 대부분이 그 돈을 받아갔어요. 올해 현재로.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아직 안 받았다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대표가 말씀하신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사건을 대리했던 민변의 일부 변호사 그리고 후원했던 시민단체가 돈 내놓으라고. 이거 말하자면 정부의 대위 변제로 받은 돈 중에 10% 또는 20% 내놓으라고. 근데 이들이 이 소송을 맡고 그리고 후원할 때는 당신들은 일본 제국주의로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어디까지나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아야 된다. 이걸 명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대위 변제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절대 그 돈 처음에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마 어떤 압박을 느껴가고 안 받다가 최근에 이제 그 받기 시작하니까 돈 내놔라. 그렇지. 견물생심. 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야. 겉으로 내놓은 것은 반일인데, 그럼 끝까지 당신들 왜 그 돈 받느냐? 정부 돈 받지 마라. 받지 말라고 그래야지. 끝까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건 겉으로 그랬다가 막상 돈을 받게 되니까 두 번째로 견물생심.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야. 이게 민주, 평등, 공정을 내건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 그거를 뒷받침하는 시민단체, 일부 변호사 단체들의
이런 행태를 우리는 지금 역력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속았다. 국민이 속았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외에 대표적으로 많은데 뭐 5.18 진상조사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군 사망사건 진상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적 참사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월호 진상과 관계되는 두 개의 조사위원회, 하나는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그리고 뒤이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라는 건 2014년 4월 16일 날 이게 전남 울돌목 해상에서 침몰해가 단원고등학교 학생만 250명이 몰살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인 해가지고 한 300여 명이 이제 죽고 200여 명이 구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약 1년 동안 조사를 해가 내린 결론이 이건 해난 사고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은 이 선박의 과적, 화물을 많이 실었다. 그리고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선실을 넓혀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화물, 자동차나 큰 화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화물칸에 배가 운항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걸 고착시켜야 되는 거. 호박 장치, 내귀퉁이에 이걸 이렇게 끌어매는 장치, 이걸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겠다. 그러니까 거기 물살이 센 지점에 가서 배가 휘우뚱했다. 그런 다른 운전 과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선장이 마이크를 통해서 선실이나 학생 등에 대해서 움직이지 마라. 탈출하지 마라. 그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도 200여 명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있던 이 해경 기동대가 가가지고 200여 명을 구출해냈어. 그런데 이 과정에 책임 있는 선장을 비롯해서 그 회사 관계자, 그리고 기동경찰은 내가 보기 어디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 200여 명을 구출했는데도 거기 기동대장이 구속돼가 재판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진상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위원회나 세월호 진상위원회에서 조사를 몇 번 해도 그 이상의 결론이 안 나와요. 그 이상의 결론이 안 나와. 그런데도 매번 진상조사위원회죠. 그리고 광화문에는 1년째 수색을 했는데도 6명은 결국 1년째 이게 시신을 못 찾으니까 그 6명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가의 성의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 시민단체 등이 무슨 소리냐, 그건 관계없이 거기에 아주 붙박이 천막을 치고 저 늘 그 지내다녔다니까. 6명 마지막 영정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 끝까지 구제해야 된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광화문에 그 추모 이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내내 8차례 조사위원회는 계속됐다 이게요. 그 이게 있어야 그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의 명분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6명 아직 못 찾아냈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그 조사위에 동원된 조사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120명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매번 또 엄청나. 뭐 연임한 사람도 있고 매번 다 바뀌었어요. 120명이고 거기 조사 활동에 들어간 돈, 그럼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733억 원. 120명이 733억 원. 어딘가 뭐 서울시내 어디 빌딩에 새 얻은 거 빼고 인건비로 전부 나갔으니까 733억 원을 썼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억대 연봉. 아이고. 그러니까 위원도 거의 거기에 준하는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이 위원장과 위원이 8차례 조사위를 가담하는 동안에 733억 원을 나눠 먹게 했네요. 갈라 먹었다. 그리고 초기에 조사위가 가동할 때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말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해요. 뭐라고? 그 세월호를 그 큰 배를 인양을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태리
기술로 이걸 인양하는데 약 5천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5천억. 그것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를 인양해 놓으면 이제 그 사고 원인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더 드러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일단 인양해 놓으면 그 안에 선실에 무슨 조타라든지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이낙연 총리,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이 말하기 안 되는데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찾아질 것이다. 그 말로 기억을 해요. 당초 수사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는 안 찾아졌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8차례 조사위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얼마나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민 사악한 짓이냐. 사악한 짓이죠. 사악한 짓이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33억 원 그리고 인양 자금 대금 5천억 가까이 되는 거. 네. 이거 그러니까 막 인양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 인양해가지고 이낙연 총리 말대로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은 그거 이제 앞으로 해체해가지고 뭐 쇳덩이를 쓰면 되겠지만은 733억 원은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그 부상권 청구할 수는 없나요? 국민이 해야지. 국민이 해야지. 김명수 대법원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733억 원을 나는 간단한 계산으로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아주 그냥 죽어버렸다. 이게 자식 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야. 내 경우는 걔들 전부 손자 같은데 이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렇죠. 그 안에 마지막 문자가 있어. 이게 점점 물이 차오른다. 그 부모들은 지금 아마 이제 절대로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 그 733억 원을 결국 이렇게 낭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유가족들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보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733억 원 그 돈이라도 250명을 예를 들어서 네. 나누면 1인당 3억이 돌아가거든. 그러네요. 그럼 그 돈을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그런 학생과 희생자들을 위한 어떤 무슨 기념재단에 그 돈을 쓰게 하거나 이렇게 써야 그것이 옳은 방향인데 좌파단체 이 활동가들 120명의 이 호주머니 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악한 짓을 했다.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조사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 최근에 알았어. 저 같은 사람이 최근에 알았다 하는 것도 저의 직무유기지요. 이거 국민을 완전히 이게 속여 먹고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는 여기에 이 시민단체의 악행에 대해서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엄청나죠. 위안부 할머니들 피 빨아먹는 거죠. 예, 거기도. 윤미향 씨가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것은 내가 듣기로는 노벨 평화상도 노렸다는 설도 있어. 노벨 평화상. 평화상 노릴 만하지. 그런데 그 윤미향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가 된 근거는 20여 년 동안을 매주 수요일 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존자 모셔놓고 그게 성토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모금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름을 처음에는 뭐 중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임 이렇게 하다가 정의기억연대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 정의로운 것을 기억한다. 그래 놓고 부정의한 짓을 했어. 그 할머니들을 앵벌이 내세워놓고 앞뒤로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도 받고 일반인으로부터 후원금도 받고 윤미향 개인 구자로 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발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1억 몇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했는데
글쎄, 뭐 그 부장판사가 뭐 잘 따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따지고 이래가지고 요것은 횡령이 아니고 요 항목은 횡령이 아니고 이래가 2천만 원은 횡령으로 인정해가 유죄 판결을 했어요. 네. 2천만 원은. 네. 200만 원, 20만 원이라도 삥땅 하면 되나? 안 되죠.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 앞서가지고 그 2천만 원. 나는 이게 지금 검찰에 항소했는데 고등법원의 이 전체 판결 날이라고 봅니다. 유죄로. 전체 1억 몇천만 원이. 그것도 그보다 더 하지 사실은. 더하죠. 1억 몇천만 원이 뭐예요. 더하지. 그 윤미향 의원의 딸이 LA에 사립미술대학에 유학을 했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뭐 남편이 어디서 퇴직금 받은 걸 갖고 했다는데 일반인들이 전부 그거 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1심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나자 그 수요 집회에 3년 동안 안 나가다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억울한 일로 이게 법정에 시달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운에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이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또 가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도 1년 동안 세비에 그 국회의원 유지비에 그거 이게 지급되게 하고 하는 이런 정의가 말살된 이런데도 정의기억연대라고. 정의 말살연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일부 좌파 변호사, 일부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동원된 좌파 인사들, 그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게 전체를 싹 청소를 해야 돼. 누가 해야 되느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합니다. 이거 다 청소해야 돼. 청소해가지고 국가의 정의가 뭐락하는 걸 정말 바로 세워주기를 이 주말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시민단체가 그 3부에 뭐 견제하는 또 다른 시민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시민단체가 이런 흡혈귀들이 돼가지고 정치권을 교란하고 국민 세금을 핏빨아먹고 그리고 저들이 또 금배지까지 달고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